자, 가시죠. 우리 노트 자체는 인사행정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우리 자료 자체는 전체 페이지에서는 81페이지입니다. 그죠? 26번 중앙인사기관입니다. 됐죠? 옳지 않은 것은 독립합의형 78년 연방인사위원회. 참 이런 문제는 정말 짜증나는 문제인데 그죠? 1번이 틀렸죠. 연방인사위원회는 1883년 펜들턴법이라고 써주세요. 1978년도에 도입된 것은 실적주의 보호위원회입니다. 실적주의 보호위원회죠.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그죠? 조직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1번은 맞죠. 내가 키워드만 봤는데 그죠? 그래서 통과될 때까지 존속된 것이니까 맞고요. 2번 비독립 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맞죠?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사관리처가 되겠죠. 3번 독립합의형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변화에 신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내용이죠. 왜냐하면 독립합의형은 거의 대부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들은 신중하고 공정을 목표로 하고 아무래도 위원들이 많으니까 결정에 느리겠죠. 그죠? 독립합의형이 신축적인 대응에 유리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비독립 단독형 양당적이거나 초당적 문제에 적절히 해결하는데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요 4번을 그죠? 독립합의형 그죠? 독립합의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죠. 위원회형이니까 여러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기관에 관해서는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으로 나누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독립합의형은 우리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정하죠. 그리고 초당적인 양당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인사권자의 전형을 방지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독립합의형의 장점이라면 독립합의형의 단점은 방금처럼 봤던 것처럼 국정관리 수단이 된다든지 신속하거나 신축적인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반대가 그죠? 이제 독립합의형의 장점이 비독립 단독의 단점이 되겠죠. 비독립 단독의 장점은 독립합의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27번 됐습니다. 27번 문제까지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죠. 됐고요. 자,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니까 딱 봐도 합의제 맞죠? 99부터 2008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2번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합의제 맞죠? 이게 78년도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MSPB 메리트 시스템 프로텍션 보드 실적주의 보호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3번 일본의 총무성 총무성이니까 딱 봐도 중앙부처죠. 그죠? 비독립 단독형이고요. 4번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항상 합의제가 놓으면 그죠? 합의제가 모으면 뭡니까? 위원회형이죠. 그래서 우리 합의제 우리의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죠.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밑에 있다는 거죠. 28번 문제는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29번 문제 보시죠. 자, 공직사회 경쟁 도입 제도와 거리가 먼 것. 직위공모, 전문계약직, 직위분류제 개방형이 있습니다. 됐고요. 답을 고르자면, 그죠? 3번이 되겠죠, 그죠? 직위공모제는 공무원 간 경쟁이죠. 특히 기존 타 쓰세요. 기존 부처와 타 부처 공무원들 사이의 경쟁이고, 고공단의 몇 프로? 30%, 과장급의 20%죠. 개방직위는 민관 경쟁 쓰시고 20. 과장급 20은 같죠? 그죠? 고공단에서는 20 됐죠? 이 개방형 직위자의 여러분, 개방형 직위자의 임명 형식이 전문 계약직이 된다는 거죠. 일반 계약직이나 전문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도 경쟁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분류하는 것 뿐이고, 그죠? 그것이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30번 직위분류제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것, 직위에 묶음한 직군이죠. 틀렸습니다. 직군이 아니죠. 뭡니까? 직위에 묶음한 직급이잖아. 직급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밑도 끝도 없는 생뚱맞은 암기법을 뭐라 그랬어요? PCSGG. 예전에 스마트폰 오기 전에 PCS 폰이 있었다는 거죠. P, 포지션. C는 클래스, 시리즈, 그룹, 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에 묶음한 직급이죠. 직급이고, 시리즈는 직렬이고, 그룹은 직군이고, 그레이드는 등급이죠. 자, 가시죠. 2번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 직무의 난이도, 책임, 경중, 상대적 수준 밑줄. 이건 직무 분석이 아니라 직무 평가입니다. 자, 상대적인 경중을 따지는 것은 직무 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서, 그죠? 직무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자격 요건을 정해나가는 과정이죠. 3번 직무 평가 방법, 요소 비교법. 가장 늦게 고안된 건 맞습니다. 그죠? 분류법의 임의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죠, 문제. 그죠? 점수법. 다시 뭐라고요? 점수법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됐죠? 점수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요소 비교법입니다. 30분 문제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4번입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 밑줄, 유사 밑줄, 등급 맞죠?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자, 여러분 참고로 이걸 또 다르게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면 급자 있죠, 급자로 끝나는 게 많게는 3개인데 실제로는 4개지만 실제로는 2개 정도 보면겠죠. 한번 봅시다. 직급 있고요, 등급 있고, 그 앞에 가로 표시해서 직무라고 써주셔. 직무 등급이 또 있고, 등급도 있고, 직급도 있고, 계급도 있죠. 자, 잘 들으세요. 이 급자로 끝나는 것들은 곤란도, 책임도가 다 유사한 것들이에요. 종류는 다를 수도 있는데, 다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하고 나하고 급수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란 거죠. 그분한 것은 뭐라고요? 거기 곤란, 책임. 급자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번에 4번이 되겠고요. 됐습니다. 우리 31번 됐습니다. 계급제 장점, 옳지 않은 것. 신문보장 직공 확립. 2번 신축성 융통성. 3번 정치 중립 확보, 전문성 제고. 4번 단체 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답은 쉽게 노조. 전문성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죠.
계급제는 전문성의 반대말 무슨 능력? 일반 능력. 그래서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32번 한번 보시죠. 인사행정제도 옳은 것은 1번 직위분류제는 탄력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2번 역관 정치적 정당의 충성도 공헌도 민주주의 확립과 관련 없다. 3번 실적주의 정치 중립 지향 인사행정의 소극화 경직 형식화. 4번 직공제는 개방형 전문가주의. 답은 너무 쉽죠? 3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탄력적 인사행정이 가능한 것이죠. 뭐가요? 계급제는. 맞죠? 직위분류제는 탄력적 인사관리. 자, 이게 똑같은 말이 옆에 써보세요. 행적 교류 곤란 써보세요. 행적 교류가 곤란하고 그러면 수직 폐쇄성이 높은 거예요? 수평 폐쇄성이 높은 거예요? 수평 폐쇄성이 높다 낮다? 높다. 이게 작년에 나온 기출지문이죠. 수평 폐쇄성이 높습니다. 자, 2번 역관주의는 미국의 정당 정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죠? 정당 정치가 잘 구현됐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3번은 맞고요. 3번은 실적주의는 시험 점수라고 써보세요. 시험 점수에만 너무 집착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면접을 실질을 한다면서 합격생들을 좀 더 많이 뽑아서 면접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이른바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4번은 너무 많이 했던 질문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33번 계급제 직위분류제. 가장 이렇게 노는 게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보면 2019년 문제가 여기만 벌써 5문제가 나왔죠. 그죠? 계급제 직위분류제 꽤 많이 놉니다. 자, 1번, 33번.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주의 발달은 직위분류제의 쇠퇴와 계급제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거는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반대 얘기고. 2번. 우리나라에서는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3번. 직위분류제는 공무원 개인 능력, 자격 기준, 공직분류 형성. 4번. 절대 양립 불가능하며 우리나라는 계급제 기반. 일단은 4번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SES나 SCS, 미국에서 SES는 직위분류제의 계급제를 가미한 것이고 영국의 SCS는 계급제의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선진국 경향은 4번 근처에다가 양자수렴이라고 써보세요. 또는 상호수렴입니다. 최근에는 상호수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4번 놓으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자, 1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3번은 왜 틀렸죠? 개인이 틀렸죠. 3번은 됐습니다. 사람 중심이면 무슨 제? 계급제고 여기 아마 직무의 뭐요? 직무의 종류 그 다음 뭐? 권책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나누면 직위분류제가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4번은 금방 풀 수 있겠죠. 계급 직위분류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 전문가 양성 전문화, 보수의 형평성, 객관적 금평, 일반 관리자. 그냥 2019년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본 겁니다. 답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4번 됐습니다. 35번 직무평가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직무평가 옳지 않은 것은 서열법은 직무 전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를 고찰하고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분류법은 여러분 분류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등급법이라고 써보세요. 분류법안보다 등급을 나눠서 하니까 등급법입니다. 자, 등급을 분류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네요.
등급을 분류하는 게 거기 있는 기술이라든지 책임감 등을 말하죠. 점수법은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맞죠?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평가합니다. 질적인 평가 방법이다. 답이 상당히 한 단어가 틀렸죠. 질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양적인 거죠. 양적인 거죠.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말로 하는데 영상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필기 노트 띄워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필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구독 안 할 수가 없겠지. 뭐 필기했는지 궁금하지. 예, 그죠? 핵심 정리집의 내용을 필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와 직무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비계량적, 질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와 직무의 비계량이 서열법이면, 자, 기준표는 등급표라 그랬습니다. 또는 점수표라 그랬죠. 여기가 이제 분류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량적 방법에 기준표를 비교하는 것이 점수법이면, 자,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면서 계량적인 것은 요소 비교법이죠.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집에 다 정리되어 있고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직무평가 방법 옳지 않은 것은 계량 비계량 방법이 있으며 서분은 전자, 요소 비교법은 후자다. 틀렸죠. 서열법 분류법은 후자죠. 서열법 분류법은 비계량적 질적인 방법이고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계량적 방법이죠. 2번 서열법은 직위수가 많을수록 평가하기가 어렵죠. 100명이면 10명이면 상관없는데요. 자, 10명의 이 직무를 순위를 정하는 건 상관없는데 100명이면 엄청나게 어렵죠. 됐습니다. 분류법은 항상 놓으면 뭐라고 빨리 쓰라고요? 등급법이죠. 등급법. 그것이 보면 등급 기준표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다. 4번 요소 비교법은, 자, 대표 직무 밑줄 영어로 키잡이라고 쓰시고, 저는 이걸 기준 직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다시 뭘 직무 평가 요소별로 키잡 밑줄 무슨 직무? 대표 직무 기준 직무를 만들고 평가 요소별 밑줄 서열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서열. 평가 요소별로 서열을 정한다 그래서 밑에다가 직무 vs 직무라고 쓰세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는 거죠. 직무와 기준표가 아니라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는 거죠. 상당히 이거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틀리면 여러분들 깝깝하니까 꼭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옳은 것은 37번 직무평가 옳은 것은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 비교, 주관성 배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완전 반대죠? 제가 맨날 여러분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예를 안 들는데, 그죠?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원빈, 송강호, 강동원, 황정민, 요 4명의 영화배우 중에 서열을 정해보시죠. 아마 요 말 던지면 술 한잔 있으면 밤새도록 싸우겠죠. 서열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송강호가 압도적이지. 근데 여자분들은 어차피 송강호는 뭐 형식적으로 한 3등 정도 쳐줄 거 아니야. 어차피 원빈 아니면 강동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서열법은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적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자의적이고 주관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점수법은, 자, 직무평가 요소에 따라 구성 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함으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 시간과 노력이 조금 많이 들죠. 그죠? 일일이 점수를 다 해야 되니까. 3번 요소 비교법. 점수법과 같이
단순성과 편의성을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 안 되죠, 그죠? 상당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4번 분류법은 항상 무슨 법? 등급법이라 그랬죠. 등급 기준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직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죠? 됐습니다.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38번은 넘어가시고 39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놓으면 좀 풀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죠? 답안지를 직관으로 평가, 우수한 순서대로 나열. 됐죠? 맨 끝에 상대적이다. 답은 뭐예요? 그렇죠. 이건 뭐 일단은 여러분 무슨 기준표가 있다 이런 얘기 없죠? 그래서 무슨 계량적으로 뭘 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말도 없죠? 네. 됐습니다. 전형적인 서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이 시험 넣는 41번으로 갑시다. 이제 공직 분류는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잘 기억 좀 해야 되겠습니다.